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이고요. 오늘이 2024년 8월 20일이고 지금 현재 11시 1분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기쁜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평생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데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 기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Dance to the Tune of Life라 그래갖고 Biological Relativity 데니스 노블이 작성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갖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너무 기쁩니다. 이 책이 진화생물학에 관한 책인데요. 진화생물학에 관한 내용도 재밌지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책을 한 20년 전에 읽었다면 지금 현재 저와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진화생물학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진화생물학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물론 생물학은 당연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다 읽은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챕터 3을 읽고 있습니다. 챕터 3은 이 데니스 노블의 The Music of Life 이 책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이 책도 데니스 노블이 작성했고요. 이 책도 데니스 노블이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처음 읽는 거고요. 이 책은 제가 전에 읽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데니스 노블의 최신 책을 하나 더 주문을 했는데요. 이 책입니다. Understanding Living Systems 레이먼드 노블과 데니스 노블이 공동 작성한 책인데요. 이 레이먼드 노블은 데니스 노블의 형제입니다. 패밀리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먼드 노블이 누군가 싶어서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아마존이고요. 여기에 보면 Understanding Living Systems 해갖고 레이먼드 노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면요. 레이먼드 노블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고요. 이분도 교수입니다. 대충 읽어보면 Honorary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Women's Health, University College London. 그러니까 런던 대학에서 여성 건강에 대한 Honorary Associate Professor, 명예 조교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Fellow of Royal Society of Biology, Royal Society of Biology의 Fellow, 회원이고요. 여기에 보면 생물학적 이론과 철학에 대한 Writing extensively, 책을 많이 저술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He held 락펠로 Senior Research Fellowship, 락펠로 재단의 선임 연구원 회원이고요. 여러가지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권장하는 책을 봤더니요. The Music of Life, 이 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책이고 여기에 보면 Open Society and Its Enemy, 이 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Open Society and Its Enemy는 꼭 한번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은 플라톤에 관한 책이고요. 파트 2는 해겔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피스밀 엔지니어링인데요. 이거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입대해갖고 1990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초근무 서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정치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요, 제가 한참 젊을 때 20대 초에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몇 년만 있으면 60대가 됩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리차드 도킨즈의 책인가 제럴드 다이몬드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이 책을 언급하길래 그때 생각이 나갖고 한 카피 더 샀는데요. 제가 한 카피 더 산 날짜를 보면 2002년도 1월 3일날 이 책을 한 카피 더 샀습니다. 아직 다시 읽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내용은 대충 생각이 납니다. 이 책을 제가 굳이 들고 온 이유는요. 챗 GPT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책의 파트 1은 플라톤에 관한 책이고요. 파트 2는 헤겔과 칼 막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explain 헤겔스 필로소피 헤겔 철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렇게 물은 거고요. 헤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dialectical method라고 그래갖고 헤겔의 변증법. 여기에 보면 thesis, antithesis, synthesis 이거를 정, 반, 합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thesis는 an initial idea or state of affairs 처음 생각이나 또는 처음 상태, 사회 현상의 상태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초기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처음 사상이 나오면 그 사상에 대한 리액션, 반발, contradiction 그러니까 정에 대한 thesis 대한 반발 또는 contradiction 보순 이게 반이고요. 그러니까 정에 대한 반이고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게 synthesis 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는 사상이 나오면 그 사상의 잘못된 점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게 antithesis 반이고요. 반대의 반. 정과 반을 합쳐서 synthesis 합이 되는 거고 역사는 이게 반복해서 발전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Who were influenced by Hegel's dialectics? 여기에 보면 헤겔의 dialectical method 그러니까 변증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상가 중에 하나가 칼 막스고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헤겔의 변증법을 이 dialectical method를 변조한 겁니다. 이 헤겔이 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니까 이 사상을 변조해 갖고 dialectical materialism 그래 갖고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챗GPT를 잘 이용하면 나중에 이런 책을 읽을 때요.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 책을 굳이 이번 동영상에서 들고 온 거는 시대 정신을 읽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와 격리되어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에 나온 게요. 워크 컬처입니다. explain 워크 컬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워크 컬처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The term work gained prominence in 20th century as a way to describe heightened awareness of social issues, especially related to racial injustice. It was popularized with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and used to signify an alertness to systemic racism and inequality. 이 내용은 본인이 직접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LGBTQ 권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여러가지 사회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list, most, prominent, social, phenomena in 21st century. 그러니까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 현상을 기술해 보라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레볼루션,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Rise of Identity Politics. 여기에 보면 Movements like Black Lives Matter, Me Too, LGBTQ+, Sexual Equality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Climate Change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olitical Polarization입니다. 정치적으로 다극화된 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 얘기도 나오고요. Automation, Robotics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타, Economic Inequality, Mental Health Awareness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Explain, LGBTQ+, Feminism, 그 다음에 Polyamory, Line by Line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요. LGBTQ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등등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폴리아모리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LGBTQ 무브먼트에서요. Same sex marriage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explain same sex marriage 같은 성끼리 결혼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List countries that legalize same sex marriage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결혼을 법률로 합법화한 국가를 나열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유럽 경우에는 네덜란드 First country legalized same-sex marriage in 2001 2001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이고요.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2014년도에 합법화했고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여기에서도 합법화했는데요. 아메리카로 가보면 캐나다는 2005년도에 합법화했고 미국은 2015년도에 legalized nationwide 전국 단위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타이완에서 2019년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요. 여기에 보면 아메리카 대륙, 유럽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법으로 정했다고요. 여기서요.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동성 결혼을 허용한 문화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이고요. 여기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유럽 문화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타이완이고요. 이 문화권을 살펴보면 유럽 기독교 문화권과 아메리카 문화권이고요. 아시아의 유교 문화권과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 개막식 워크 컬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충격적인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explain, polyamory, polyamory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제가 명령을 했는데요.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translate to
코리안 이렇게 해서 다시 쳐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읽어보겠는데요. 폴리아모리는 여러 파트너와 동시에 로맨틱하고 또는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스타일을 의미하며 모든 관련자가 이를 알고 동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합의된 비독단적인 형태의 관계로 구조와 실천 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폴리아모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는 모든 관련자 사이에 합의를 기반으로 집단 섹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합의하에 집단 섹스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폴리아모리를 검색해보면요, 집단 섹스에 대한 동영상이 쏟아집니다. 폴리아모러스 트러플 3명이 집단 섹스한다는 뜻입니다. 합의하에 이런 동영상 쏟아집니다. What about 폴리아모리? 진짜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합의하에 집단 섹스하는 문화. 제가 합의한 집단 섹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의한 집단 결혼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폴리아모리를 모노거미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유튜브에서 live, left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여기에 보면 Why people leave the left, 왜 좌파를 포기했는지, 왜 좌파를 버리고 워크 문화를 버렸는지 설명하는 동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좌파도 되고요, 이런 사회 문화적인 좌파 현상, 급진적인 개혁을 좌파라고 말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개혁은요,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게요, 이 책입니다. Open Society and its Enemy가 피스밀 엔지니어링, 다른 말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자, 이게 피스밀 엔지니어링이고요. 이거는 물론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지만 사회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산사회를 선택해야 하는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책을 읽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다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정치사상 이런 걸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으라는 뜻에서 말을 꺼냈는데 엉뚱한 곳으로 빠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제대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졌는지. 그 프랑스 혁명 시기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죠.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레닌, 스탈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소련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지금 우크레인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스탈린,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중국 모태똥의 대약진 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모태똥의 문화혁명으로 현대 중국의 고전 중국 문화가 남아있는지, 북한 김정은이 독재지랄을 해도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고 국회에 간첩이 스며들도록 길을 터주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과학자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책은 데니스 노블이 작성한 책이고요. 이분은 과학의 발전을 계속 따라온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읽어야 하고요, 과학적인 발전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과학적 발전을 읽지 못하는
대표적인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더 셀피시 지인을 작성한 리차드 도킨즈입니다. 이분은 과학적 발전을 읽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니스 노블은요, 과학적 발전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리차드 도킨즈 vs 데니스 노블을 검색해보면요, 이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왼쪽 분은 데니스 노블이고요, 오른쪽 분은 리차드 도킨즈입니다. 데니스 노블이 리차드 도킨즈보다 5살 정도 더 많고요, 연세가 더 많고, 리차드 도킨즈가 박사 학위 받을 때 그 박사 학위를 심사한 분이 데니스 노블입니다. 여기서 좌담회 하는데요, 이 좌담회에서 잘 들어보면요, 데니스 노블은 리차드 도킨즈의 책을 다 읽어봤고요, 정확하게 올바르게 읽어봤고요, 리차드 도킨즈는 읽어봤다고 말을 하는데, 리차드 도킨즈가 데니스 노블에게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요, 데니스 노블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할 수 있냐 그러면요, 제가 2번의 책을 정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데니스 노블도 좋아하고요, 리차드 도킨즈 책도 좋아하는데, 리차드 도킨즈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갑니다. 반면에 데니스 노블은 책을 읽어보면요, 딱딱한 과학을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데니스 노블 책은 읽어보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리차드 도킨즈 책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리차드 도킨즈의 더 셀피지는 완전 소설입니다. 제가 이 리차드 도킨즈의 더 셀피지를 정독했습니다. 이 책을 열어보면요, 더 셀피지 여기서부터 해갖고 쭉 제가 빼먹지 않고 이 책을 완전히 정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갖고 Why are people부터 해갖고 한 글자도 안 빼먹고 이 책을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단 한 페이지도 안 빼먹고 마지막 챕터까지 다 정독했고요, 한 페이지도 안 빼먹었습니다. 이 뒤로 넘겨보면 제일 끝에 에필로그가 나올 때까지 이 책을 완벽하게 정독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엔드노트입니다. 리차드 도킨즈의 더 셀피지를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다 읽고 정독하고 검색해보고 찾아봤고요, 이것도 역시 리차드 도킨즈의 The Blind Watchmaker입니다. 이 책도 한 글자도 안 빼먹고 정독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글자도 안 빼먹고 이 책도 정독했고요, 마지막 챕터까지 하나도 안 빼먹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표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비브리오 그래픽 나오기 전까지 이 책을 한 페이지도 안 빼먹고 완벽하게 정독했습니다. 이 책은 데니스 노블이 작성한 책인데요,
이 책도 한 글자도 안 빼먹고 종독했습니다. 한 글자도 안 빼먹고 다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이 책 다 읽은 겁니다. 뒤에 2장은 빠졌네요. 요즘 Dance to the Tune of Life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 현재 챕터 3까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챕터 3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챕터 3부터는 이 책과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왼편이 데니스 노블이고요. 오른편이 리차드 도킨즈입니다. 리차드 도킨즈가 박사 학위 받을 때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심사한 분이요. 오른쪽에 데니스 노블입니다. 제가 두 번의 책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좌담회할 때 오른쪽에 계신 리차드 도킨즈가 데니스 노블 박사의 책을 안 읽어봤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차드 도킨즈가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데니스 노블의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데니스 노블 박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리차드 도킨즈의 The Selfish Gene과 The Blind Watchmaker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찝어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찝어내고요. 그래서 데니스 노블 박사는 리차드 도킨즈의 책을 다 읽었고 리차드 도킨즈는 데니스 노블 박사의 책을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이 좌담회 할 때 들어보면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데 질문할 때 들어보면 올바르게 안 읽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Why Dawkins is wrong? 왜 도킨즈의 과학적인 설명이 틀린지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읽고 검색을 해보면 도킨즈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The Selfish Gene 이 책은 1976년에 나왔습니다. 1976년 그 당시는 분자 생물학이 한참 진행될 때였고요. 분자 생물학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기술이 도입되면서부터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분자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 사상을 네오 다윈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셀피시 진 이 책이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즈는 분자 생물학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동안 네오 다윈이즘 학자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네오 다윈이즘은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게 네오 다윈이즘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론입니다. DNA 분자 구조가 생명체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 후로 유전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1940년대에 콘레드 와딩턴이라는 학자가 습득 형질도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1940년경에 실험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8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자 생물학이 대세였기 때문에 습득 형질이 유전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콘레드 와딩턴에 의해 시작된 습득 형질도 유전할 수 있다는 후생 유전학이 무시된 겁니다. 두 개의 이론을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면요. 리차드 도킨즈의 셀피시 진은 허구입니다. 소설입니다. Explain why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based upon Neo-Darwinism
cannot explain the theory of evolution. Answer it in Korean.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요. 리차드 도킨즈의 이기적 유전자는 네오 다윈이즘을 바탕으로 진화 이론을 설명하지만 이 책이 진화론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기적 유전자는 주로 유전자 차원에서 질환론을 설명합니다. 도킨즈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라고 주장하며 생물의 행동과 특성도 유전자의 이기적인 성향에 의해 설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생태계 전체의 진화적인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킨즈의 이론은 주로 유전자와 자연 선택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진화에는 유전자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 유전자 간 상호작용, 그리고 종 간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이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킨즈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이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기적 유전자는 개체의 생물학적 특성을 유전자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개체의 행동이나 생리적 특성이 유전자 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나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은 진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진화의 전체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화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진화 이론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거를 한글로 답변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개체의 행동이나 생리적인 특성이 유전자 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체의 행동이라는 것은 기린이 목을 쭉 뽑아갖고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생리적 특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요. 그 돌연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는 그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 생식세포의 DNA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한글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안 와닿는데요. 개체의 행동이라는 것은 기린이 목을 쭉 뺄 경우에 기린이 고개를 쭉 빼면 그게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기린이 목을 쭉 빼는 그 행동이 유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The acquired traits, 획득 형질입니다. Can affect the germline. germline은 것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그런 기관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을 뜻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난자를 만드는 난소를 뜻합니다. 획득 형질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했고요. Is it true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이 뭐냐 그러면 yes,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Acquired traits, 획득 형질이 can affect germline, but it is a nuanced topic. Here is detailed explanation. 이렇게 나와 있고요. Acquired traits are characteristics or changes that occur in an organism during its lifetime due to environmental influence, behavior가 목을 쭉 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or other external factors. For example, a person develops strong muscle from regular exercise. These traits are acquired. 이런 게 acquired trait입니다. 습득 형질입니다. germline consists of cells that give rise to gametes. gametes는 sperm,
and egg,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를 개미치라고 부른다. 생식 세포를 말한다. germline은 consist of the cells that give rise to gametes,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germline입니다. and ar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 이런 말입니다. Changes in germline can be inherited by offspring,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만드는 germline에 영향을 주는 트레이스, 획득 형질은 can be inherited by offspring, 자식에게 유전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라마키안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40년대 콘레드 와딩턴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설명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획득 형질 중에서 germline, 생식 세포를 만드는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modern understanding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요. Modern biology recognizes that while acquired traits themselves are not directly inherited, 획득 형질이 직접적으로 유전되지는 않지만 some acquired changes can affect germline indirectly, 일부 획득 형질은 germline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This happens through several mechanisms. 이런 작용은 몇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 Epigenetic changes, environmental factors can cause epigenetic modification. 환경적인 요인은 epigenetic, 후생적인 변화를 cause,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변경은 may be passed on to offspring, 자식에게 유전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epigenetic modification이라는 말은 chemical changes to DNA, DNA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또는 히스톤의 화학적인 변화를 주는 거고요. That affects gene expression,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스트레스라든가 다이어트, 먹는 음식은 can cause epigenetic changes in germline, 생식 세포를 만드는 세포의 후천적 변경을 cause,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which can then be inherited, 이거는 다시 유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오해 없이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요, 그 책을 언제 작성했는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거는 리차드 도킨즈의 The Selfish Gene인데요. 이 책을 살펴보면 초판 날짜가 있습니다. 1976년이고요. 제가 책을 보고 왜 날짜를 확인하냐 그러면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그 책을 쓴 그 날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리차드 도킨즈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제가 나중에 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은 The Blind Watchmaker이고, 이거는 몇 년 뒤에 쓴 책이에요. 1987년 11년 뒤에 작성한 책이에요. First Published 1987년이잖아요. 10년 뒤에도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리차드 도킨 박사는 The Unselfish Gene, 이 책을 작성하던 시점인 1976년, 그때 생각으로, 그때 배운 그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이 데니스 노블 박사와 리차드 도킨스 두 분이 대담하는 걸 들어보면요,
도킨즈 박사는 아직 자기 생각이 왜 틀렸는지 몰라요. 제가 더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유튜브에 이기적인 유전자 이거를 검색해보면요,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수도 있고 이런 강사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전중환 교수라는 분은요, 어느 대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전학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장난컨대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던 그런 네오 다윈이즘 분자 생물학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틀림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책을 읽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리차드 도킨즈의 블라인드 와치메이커를 읽었고요, 그래도 찜찜해갖고 데니스 노블의 The Music of Life를 읽어봤고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리차드 도킨즈의 The Selfish Gene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에 나와갖고 자기가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팔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뭔가 알고 얘기하는가, 진짜 이 교수가 뭔가 알고 얘기하는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3분의 1도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그래갖고 후생 유전학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첨단 진화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 책을 읽으면요,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